아이고, 다리 저려서 잠도 잘 못 자고 사는 게 아니네. 다리 저림으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많이 힘드셨죠? 이제 제가 그 힘든 고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수면의학을 전공하고 지난 20년간 시니어분들의 수면과 영양 문제를 연구해온 윤석호 박사입니다.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칼슘까지 모든 영양제를 빈속에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선배 연구자들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하지만 20년간 수면장애와 영양 흡수를 연구해온 박사로서 진료실에서 만난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였습니다. 공복 복용을 고집하는 분들일수록 부작용은 많고 효과는 적다는 명확한 패턴이 보였어요. 특히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왔죠. 국내외 수면학회에서 발표한 논문만 해도 50편이 넘고 직접 상담한 시니어분들만 해도 수천 명에 이릅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공복에 한 알씩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속이 쓰리고 때로는 설사까지 하시면서도 효과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죠. 심지어 몇 달씩 꾸준히 드셔도 새벽에 깨는 건 여전하고 다리 쥐는 계속 나고 결국 마그네슘이 나한테는 안 맞나 보다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타이밍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위산과 만나면 위벽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미네랄이에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위 점막이 젊을 때보다 얇아져 있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죠. 식후 30분,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 먹는 분할 복용. 이 단순한 전환만으로도 속쓰림은 현저히 줄어들고 체감 효율은 놀랍게 올라갑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밤잠을 되찾고 다리 쥐도 줄이고 무엇보다 마그네슘에 대한 불신을 신뢰로 바꾸셨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단순히 마그네슘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바른 복용법을 익히면서 전반적인 건강관리 습관이 개선되고 그것이 수면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요. 잠을 잘 자니까 낮에 활력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니까 운동도 하게 되고 운동을 하니까 또 잠을 더 잘 자게 되는 거죠. 상식처럼 들리던 습관을 오늘 과학으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왜 공복 복용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시너지가 나는지, 그리고 언제 먹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까지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또한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마그네슘 제형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다른 영양제와는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도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한 알의 타이밍이 당신의 밤과 내일 아침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속 쓰린 채로 잠들지 마세요. 더 이상 새벽에 다리 쥐 때문에 깨지 마세요. 더 이상 비싼 영양제를 먹고도 효과를 못 느끼는 억울함을 겪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 모든 해답을 찾아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2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마그네슘에 숨겨진 비밀들을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는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마그네슘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나요?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드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챕터 2. 선생님, 저는 요즘 잠드는 게 겁나요. 진료실 문을 여는 순간 68세 박영수님이 내뱉은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에 진짜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새벽 3시만 되면 종소리처럼 깨고 다시 누워도 뒤척이다가 날이 밝아버린다고 했죠. 다리가 종종 쥐고 속은 쓰리고 아침엔 이유 없이 피곤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박영수님은 퇴직 후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고 스트레스도 많았으며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마그네슘이 좋다는 말을 듣고 약국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을 사서 공복에 한 알씩 삼켰지만
속쓰림이 더 심해져서 몇 번은 새벽에 약 때문에 깨기도 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낮엔 칼슘을 챙기고 저녁엔 마그네슘을 한꺼번에 몰아먹고 잠들기 전엔 따뜻한 우유에 꿀까지 넣어봤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심지어 운동도 해보고 족욕도 해보고 명상 앱까지 깔아서 들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먼저 잘하고 계신 시도라고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스스로 몸을 돌보려는 마음이 치료의 절반이니까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시는데 박영수님처럼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즉 타이밍과 맥락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마그네슘은 위를 자극할 수 있어서 공복 복용 시 속쓰림, 설사, 복부 불편이 늘어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미네랄이 들어오면 위벽이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또 칼슘이나 철분 같은 이온 미네랄과 동시에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하기 쉽고 저녁 커피나 녹차의 카페인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죠. 박영수님의 생활 패턴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여러 문제점이 보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유동적이었고 반찬으로 짠 국물을 자주 드시며 수분 섭취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TV를 보면서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고 침실 온도나 조명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공복 복용과 한 알 몰아먹기가 겹치니 효과 체감이 어려웠던 겁니다. 우리는 루틴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바꿨습니다. 첫째, 아침과 저녁 식사 후 30분에 나눠 복용하기.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바로 눕지 않기. 둘째, 칼슘은 오전에, 마그네슘은 저녁으로 시간 분리하기. 최소 4시간 간격을 두어서 흡수 경쟁을 피하기. 셋째,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완전 중단하기. 녹차, 홍차, 초콜릿까지 포함해서요. 넷째, 저녁 반찬에서 짠 국물과 가공육을 줄이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인 시금치, 현미, 호박씨, 미역을 식탁에 올리기. 다섯째, 새벽 각성 기록표로 깬 시간과 횟수, 다리쥐 빈도를 메모하기.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찾아서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여섯째, 신장질환이나 부정맥 병력, 복용 중인 이뇨제나 항생제 여부를 확인해서 안전 범위를 점검했습니다. 일곱째, 침실 환경 개선하기.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50%에서 60%, 조명은 저녁 9시 이후 최대한 어둡게 만들기. 변화는 1주차부터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새벽 각성 횟수가 주 5회에서 3회로 줄고 다리쥐 빈도가 격일에서 주 2회로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속쓰림이 사라지니까 마그네슘이 나랑 안 맞나 하는 의심도 함께 사라졌죠. 2주차에는 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었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3주차에는 한밤의 긴장감이 덜해요 라는 표현이 나왔고 6주차에는 낮에 잠이 쏟아지는 일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심리적인 부분이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확신이 생기자 잠자리에 대한 불안이 누그러졌습니다. 이전에는 침대에 누우면 오늘도 못 잘 텐데 하는 걱정부터 앞섰는데 이제는 오늘은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영수님의 변화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약의 종류만큼이나 언제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아주 현실적인 교훈의 결과였죠. 마그네슘 자체의 효능보다도 올바른 복용법과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과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특히 뒤에 나올 음식 조합법과 제형 선택 가이드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핵심 비법을 놓치시면 정말 아까울 거예요. 또 다른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72세 김순자님은 박영수님과는 조금 다른 패턴이었어요. 이분은 마그네슘을 드시면서 변비가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산화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셨는데 이 제형은 변비에는 도움이 되지만 흡수율이 낮아서 다른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글리시네이트 제형으로 바꾸고 복용법을 조정하니까 변비 문제도 해결되고 수면의 질도 개선됐습니다. 이처럼 같은 마그네슘이라도 제형에 따라 복용법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마그네슘이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당신도 공복 한 알에 기대를 걸고 있나요? 혹시 비싼 제품을 사면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식후 분할, 그리고 생활 루틴의 작은 수정으로 당신의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구체적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주는 음식들과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챕터 3. 먼저 호박씨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한 줌, 그러니까 약 20g에서 30g 정도만으로도 마그네슘을 효율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정말 간편한 간식입니다. 호박씨 30g에는 약 15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이는 성인 1일 권장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양이죠. 씨앗이나 견과류의 마그네슘 섭취는 근육 이완과 수면의 질 개선에 유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특히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노년층에서 근육 경련 빈도가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저녁 군것질을 과자에서 호박씨로 바꾼 후 야식 욕구가 줄고 속 불편이 완화된 사례를 자주 봅니다. 72세 김순자님 같은 경우는 밤 10시만 되면 과자가 당겼는데 호박씨 한 줌으로 바꾸니까 단맛 욕구도 줄고 속도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체중도 자연스럽게 2kg 정도 줄었다는 점이에요. 호박씨에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아연, 철분, 단백질도 풍부해서 종합적인 영양 보충 효과가 있어요. 특히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 수면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후 30분에 소량을 천천히 씹어 드시거나 샐러드나 현미밥 토핑으로 활용해 보세요.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스무디에 넣어서 갈아 드셔도 좋아요. 다만 칼로리와 지방도 있으니 과다 섭취는 주의하시고 견과 알레르기가 있거나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하루 식단에서 과자를 대체할 수 있는 씨앗 타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은 시금치입니다. 데친 잎채소 중에서도 마그네슘과 엽산이 풍부하고 저녁 반찬으로 부담이 적어요. 시금치 100g에는 약 80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녹황색 채소 섭취 증가는 심혈관과 대사 건강 지표 개선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잎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시니어 그룹에서 혈압 조절과 혈당 관리가 더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마그네슘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관 이완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염 간장과 참기름을 살짝 넣어서 무쳐서 매일 일주일 실천하신 분들 중에 다리 쥐 빈도가 감소했다고 보고한 노년층 사례가 정말 많아요. 65세 이정호님은 새벽에 종아리가 쥐어서 깨는 일이 주 3회에서 주 1회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변비도 함께 개선되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셨어요. 시금치의 또 다른 장점은 조리법이 다양하다는 점이에요. 된장국에 넣어도 좋고 계란과 함께 볶아도 맛있고 두부와 함께 무쳐도 영양가가 높아집니다. 살짝 데쳐서 수분을 꼭 짜고 저염으로 간을 맞추세요. 김이나 깨와 함께 무치면 미네랄도 다양해집니다. 다만 고옥살산 식품이므로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하루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늘 저녁 반찬 중 하나를 데친 잎채소로 고정해 볼까요? 세 번째는 현미와 귀리 같은 통곡물입니다. 정제 곡물에 비해서 마그네슘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변동폭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미 100g에는 약 110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어요. 통곡물 섭취는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 개선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곡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그룹에서 당뇨병 발생률이 30% 낮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25%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미 100%에서 현미와 백미를 3대7로 혼합해서 바꾸신 분들이 포만감이 증가하고 야식이 감소했다는 경험을 많이 하세요. 69세 박철민님은 밤 11시에 라면이 당기던 게 현미 혼합밥으로 바꾸고 나서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변비도 개선되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3kg 정도 줄었다고 해요. 통곡물의 장점은 단순히 마그네슘만이 아니라 비타민, B군,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하다는 점이에요. 특히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전반적인 소화 건강을 개선해 줍니다. 혼합 비율을 2대8시에서 3대7, 그 다음에 5대5로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점진적으로 조절해 보세요. 압력솥이나 발화현미를 활용하시면 더 편해요. 초기에는 소화가 불편할 수 있으니 천천히 증량하시고 틀니나 치아 문제가 있으시면 충분히 불려서 드세요. 이번 주에 혼합곡 비율을 1단계만 높여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마그네슘과 요오드 등 미네랄이 풍부한 바다 채소죠. 미역 100g에는 약 70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해조류의 미네랄 섭취는 신진대사와 갑상선 건강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해조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지역 주민들에서 골밀도가 높고 근육량 감소가 적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해조류에 포함된 다양한 미네랄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미역국을 저염으로 끓여서 저녁에 소량 드신 분들이 밤 갈증과 부종이 줄었다는 피드백을 많이 주세요. 74세 최영애님은 저녁마다 짠 라면 국물을 찾던 습관이 미역국으로 바뀌고 나서 새벽에 목이 마르는 일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다리 부종도 개선되어서 걷기가 한결 편해졌다고 해요. 해조류의 또 다른 장점은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시마 육수로 나트륨을 줄이고 감칠맛을 보완하거나 미역 오이 무침으로 상큼하게 드셔보세요. 다만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 섭취량을 개별적으로 조절하셔야 하고 건해 조류는 불린 뒤에 소금기를 충분히 헹궈주세요. 라면 국물 대신 다시마 육수로 국물 욕구를 대체해 볼까요? 이렇게 4가지 음식만으로도 마그네슘 보충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거예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30g에는 약 8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고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산도 풍부해요.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다크 초콜릿도 좋은 마그네슘 공급원이에요.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 30g에는 약 60mg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카페인이 소량 포함되어 있으니 저녁보다는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과도한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은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고 체내 마그네슘을 소모시킵니다. 특히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은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크게 떨어뜨려요. 알코올도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과도한 음주는 신장을 통한 마그네슘 배출을 증가시켜서 결핍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식만큼 중요한 게 바로 복용법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그네슘 보충제를 잘못 복용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지금부터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4. 식후 분할 복용의 원리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위산 분비와 음식 매트릭스가 자극을 완충하고 소장에서 안정적인 흡수를 도와줍니다. 공복일 때는 위벽이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지만 음식이 있으면 그 충격이 완화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이 위에 있을 때 위산의 pH가 1.5에서 2.0 정도로 강산성을 유지하는데 이때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위산과 중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위벽 자극을 줄여줍니다. 또한 음식물의 단백질과 지방이 마그네슘을 감싸서 서서히 방출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신장질환이나 부정맥이 있으시거나 임신이나 수유 중이시거나 특정 항생제나 갑상선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마그네슘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어요. 아침과 저녁 식후 30분의 2회로 나눠서 드시고 물 200ml 이상과 함께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이유는 마그네슘의 용해도를 높이고 위장관 통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시작은 낮은 용량으로 1주에서 2주 적응 기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400mg을 드실 예정이라면 처음 일주일은 200mg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설사나 복부 불편이 없으면 2주 차부터 정량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지금 복용하고 계신 약이 칼슘이나 철분을 포함해서 최소 2시간 간격을 지킬 수 있나요? 제형 선택도 정말 중요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마그네슘 제형만 해도 10가지가 넘어요. 글리시네이트는 위 자극이 비교적 적고 진정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제형은 마그네슘이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되어 있어서 흡수율이 높고 위장 부작용이 적습니다. 말레이트는 근육 피로에 선호되는 제형이에요. 말산과 결합된 형태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해서 근육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시트레이트는 변비에 유리한 제형으로 구연산과 결합되어 있어서 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요. 산화형은 함량 대비 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흡수율이 낮아서 실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황산형은 변비에는 효과적이지만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사나 복부백만이 있으시면 제형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해 보세요. 제형을 혼용하실 때는 총 원소 마그네슘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500mg에는 실제 원소 마그네슘이 100mg 정도 들어있어요. 수면이나 위가 민감하시면 글리시네이트를, 근육 피로가 있으시면 말레이트를, 변비가 있으시면 시트레이트를 우선 시도해 보세요. 내 주요 목표가 수면인지 근육인지 배변인지 중에서 1순위는 무엇인가요? 상호작용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칼슘이나 철분, 아연 등 이가 양이온과 동시에 복용하면 경쟁이 발생해요. 이들은 모두 같은 수송체를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동시에 섭취하면 서로 방해하게 됩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과 각성으로 체감 효과를 저하시킵니다. 카페인이 신장에서 마그네슘 배출을 증가시키고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마그네슘의 진정 효과를 상쇄시켜요. 일부 항생제나 갑상선 호르몬제는 흡수 저하 위험이 있으니 복용 간격을 2시간에서 4시간 확보하세요. 특히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나 레보티록신 같은 갑상선 호르몬제는 마그네슘과 힐레이트를 형성해서 둘 다 흡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오전에는 칼슘이나 철분을,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중단하고 저녁에는 마그네슘을 드세요. 약 봉투에 시간표 스티커를 붙여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 하루에서 충돌 없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생활 루틴과의 결합도 정말 중요해요.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이완과 관련이 있어서 수면 위생과 결합하면 상승 효과가 납니다. 단순히 마그네슘만 드시는 것보다 전체적인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과격한 야간 운동은 오히려 각성도를 높이고 저녁 늦은 큰 식사는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시고 9시 이후에는 과식을 하지 마세요. 저강도 걷기를 20분에서 30분, 따뜻한 샤워를 10분, 조도 낮추기 4-7-8시 호흡법을 3세트 해보세요. 4-7-8시 호흡법은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내쉬는 방법이에요. 이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그네슘의 이완 효과를 증대시킵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고 습도는 50%에서 60%가 적당해요. 너무 덥거나 건조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오늘 밤 불빛이나 온도, 호흡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바로 바꿀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와 실패 방지입니다. 효과는 1주에서 2주에 미세하게, 4주에서 8시주에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기록이 체감과 수능도를 높여줍니다. 설사나 복통, 근세약, 부정맥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중단하고 상담받으세요. 과다 복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넘지 마시고 여러 제품을 동시에 복용하지 마세요. 깬 횟수, 다리 쥐 빈도, 위장 불편, 카페인 시간, 복용 시간을 옥한 체크표로 사용해 보세요. 매일 기록하시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요인이 수면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어요. 14일 체크표를 출력해서 냉장고에 붙일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5.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제 어떻게 먹느냐를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복 한 알의 편의보다 식후 분할의 과학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위장은 덜 아프고 밤은 더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잘못된 상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생각. 이는 완전히 틀렸어요. 마그네슘은 오히려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위장 부작용이 줄고 흡수도 안정적입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에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마그네슘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서 나눠서 먹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셋째, 비싼 제품일수록 무조건 좋다는 생각. 가격보다는 제형과 복용법이 더 중요해요. 저렴한 제품이라도 올바르게 복용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영양제와 함께 먹어도 상관없다는 생각. 칼슘, 철분, 아연 등과는 흡수 경쟁이 일어나므로 시간을 분리해서 복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효과가 바로 나타날 거라는 기대. 마그네슘은 체내에 축적되면서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는 영양소예요. 최소 4주에서 8시주는 꾸준히 복용해야 진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올바른 관리 방법은 이렇습니다. 식후 30분에 나눠서 복용하고 칼슘과 철분은 시간을 분리하며 제형을 목적에 맞게 선택하고 생활 루틴과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고 카페인과 알코올은 제한하며 꾸준한 기록을 통해 자신만의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속쓰림과 설사로 고생하게 되고 흡수율이 떨어져서 효과를 못 느끼며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 마그네슘에 대한 불신만 쌓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염이나 위궤양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잘못된 복용으로 인해 마그네슘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정말 필요한 영양소인데 잘못된 방법 때문에 효과를 못 보고 중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새벽 각성이 현저히 줄어들고 다리쥐 빈도가 감소하며 위장 불편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또한 근육 긴장이 완화되어서 어깨 결림이나 목 뻣뻣함도 개선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삶의 질 전체가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잠을 잘 자니까 낮에 활력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니까 운동도 하게 되고 운동을 하니까 또 잠을 더 잘 자게 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시금치, 현미,
호박씨, 미역 같은 식탁의 변화를 더하면 알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바탕 체력이 올라갑니다. 이런 음식들은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 영양소도 함께 공급해서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특히 식이섬유, 비타민, 항산화 성분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종합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한 이런 자연식품들은 가공식품에 비해 나트륨 함량이 낮고 인공 첨가물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섭취해도 안전합니다. 마그네슘 보충제와 함께 섭취하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모든 변화는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2주만 성실히 메모해도 길이 보입니다. 언제 깼는지, 다리쥐는 몇 번 났는지, 속은 어땠는지, 이런 작은 기록들이 모여서 당신만의 패턴을 찾아줄 거예요. 기록을 할 때는 단순히 증상만 적는 게 아니라 그날의 식사, 운동, 스트레스 수준, 날씨까지 함께 적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요인이 수면에 영향을 주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신장질환이나 부정맥이 있으시거나 다약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나만의 안전선을 정하세요.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특히 이뇨제, 심장약, 항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또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마그네슘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혈당 모니터링을 더 자주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3가지 드릴게요. 첫째, 지금 공복에 드시고 계신 마그네슘이 있다면 내일부터 저녁 식후 30분으로 옮겨보세요. 단 하루만이라도 시도해보시면 속쓰림의 차이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오늘 저녁 반찬 중 하나를 데친 시금치로 바꿔보세요. 간단하게 데쳐서 참기름과 소금 조금만 넣어서 무치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셋째, 오늘 밤부터 14일 수면 기록표를 시작해보세요. 깬 시간, 깬 횟수, 다리쥐 여부, 위장 상태, 전날 복용 시간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2주 후에 패턴을 분석해보시면 놀라운 발견이 있을 거예요. 추가로 권해드리고 싶은 실천법이 있어요. 마그네슘을 복용하기 전에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목과 어깨를 돌리고 다리를 가볍게 주무르고 심호흡을 몇 번 하시면 마그네슘의 이완 효과가 더욱 증대됩니다. 또한 마그네슘을 복용한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30분 정도는 앉아 계세요. 이렇게 하면 의식도 역류를 방지하고 흡수도 더 잘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용량 계산법과 제품 라벨 읽는 법을 더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마그네슘 제품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라벨에 적힌 숫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적정 용량은 어떻게 찾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하면 좋은 다른 영양소들, 예를 들어 비타민 D, 비타민 B6, 칼슘과의 최적 비율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연령대별, 성별별 권장량의 차이와 특별한 상황에서의 조절법도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루틴이 도움이 됐다면 가족이나 지인과 공유해주세요. 작은 습관의 전염이 한 동네의 밤을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같은 고민을 가진 친구나 이웃분들과 함께 실천하시면 동기부여도 되고 서로 격려도 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도 마그네슘으로 인한 고민이나 변화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제형을 사용하고 계신지, 언제 복용하고 계신지,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의 경험이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밤, 편안한 잠자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